구독 꾹! 좋아요 꾹! 꾹! 현장에서 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게임폼과 시스템폼 관련된 작업 안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게 된 주식회사 한라 안전 방윤수 프로라고 합니다. 지금 제 교육 영상을 두고 계시는 분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건설되는 건축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고층화됨에 따라서 웬만한 건축 현장에서는 깽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이 깽폼과 비교하여 보다 작업 공간이 넓고 시공성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시스템 폼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안타깝지만 이 깽폼과 시스템 폼 관련된 재해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고소 작업을 위한 가설물이고 폼의 특성상 위험 공정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반드시 사전 계획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재해를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깽폼과 시스템폼 작업에 있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다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깽폼과 시스템폼 관련한 최근 중대재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깽폼 작업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작업 단계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시스템폼 특성상 깽폼 작업보다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깽폼과 시스템폼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당사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서 발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깽폼과 시스템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어느 정도 갖춘 현장 관리자분들을 대상으로 준비하였으며 제한된 교육 시간이니만큼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다루기보다는 관리적, 실무적 차원 중심 교육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본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 깽폼과 시스템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같은 사이트에 깽폼 작업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동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관련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난 뒤 본 교육을 들으시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5년간 깽폼 사망사고 현황 통계자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형태로 보면은 깽폼 탈락재해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작업 공정상으로 보면은 깽폼 해체와 인양 작업에서만 사망재해의 약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를 현해서 어떠한 작업 단계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대구 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인데요. 깽폼 상단 인양고리에 줄거리 용구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깽폼 지지볼트를 너무 과도하게 해체하여 일어난 재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면은 이 파손된 흔적이 있는 홀을 보이죠. 이 사진을 토대로 봤을 때 깽폼이 탈락했을 때 이 콘크리트에 가해진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0년 6월 12일 날 세종시 공동주택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전에 소개해드린 재해 사례랑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고 발생 당시의 조감도를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재현한 사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 1월에 일어난 재해입니다. 이 깽폼을 운영하다 보면은 작업 발판이 손상,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파손된 작업 발판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재해입니다. 시스템 폼 관련된 중대재해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RCS를 해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RCS 폼을 지지하는 볼트가 파단됨에 따라 일어난 사고입니다. 시스템 폼 중점 관리 방안에 대해 잠시 뒤 알아볼 예정이지만, 시스템 폼 같은 경우에는 폼을 지지하는 슈 앙카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중대재해 사례를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부터는 이 깽폼 작업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작업 단계별 법적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작업 절차별로 엄연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증빙과 서류화의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 깽폼 관련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같은 대기관에서 현장 재해 조사를 나오는데, 조사 과정 중에 보시는 법적 의무사항 중에 위반사항 발견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안전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교육을 듣고 계시는 관리자 분께서는 안전 관련 법령상 보시는 것처럼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시고, 특히 시공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획 단계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작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전조사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건물 형상, 만약에 건축물에 층 단면 변화 구간이 있다면 깽폼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작물, 혹시 작업장 주변에 가공 고압선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비 재원, 크레인 용량은 얼마나 필요하고 필요한 작업 반경과 하중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면 검토, 현장 실정에 적합한 도면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집안 조건과 부지 상황 등이 있겠습니다. 이 사전조사 단계는 합리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조사를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작업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크게 작업의 개요, 작업에 필요한 인원, 현장 관리 책임자라든지 작업 지휘자, 크레인 신호수, 작업자 명단 등 이 깽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많은 인원들이 있죠. 그 인원들을 누구를 할 것인지 명확한 표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비, 마지막으로 안전대책으로 총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립한 작업계획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해당 내용을 작업 관련 모든 관계자에게 교육시간 등을 활용하여 공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비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이 중량물, 즉 깽폼의 재원, 치수, 중량, 개수 등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줄거리 용구 검토, 그다음에 주변 상황 조사, 그리고 크레인 재원 등이 있겠습니다. 이 줄거리 용구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스링벨트를 보통 많이 쓰시는데, 스링벨트의 경우 쉽게 마모되고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 내구성 측면에서는 사실 와이어로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율을 고려하였을 때 이렇게 단말 부분이 심불 처리된 직경 22mm짜리 와이어로프 사용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깽폼 관련 안전시설 또한 계획 단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기본적으로
깽폰 케이지에 붙는 안전난간, 발끈막이판 등 실제 현장에 맞는 안전시설물이 적정하게 설치되는지 검토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이 발생하여도 낙하, 추락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해예방 시스템 시설물 설치가 이제는 필수입니다. 이 재해예방 시스템 관련해서는 잠시 후 당사 운영 사례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수직보호망 또한 깽폰 안전시설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요. 강풍 등 기상 영향을 고려하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몇 년 전에 수직보호망 원장 설치, 폭과 너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KS 인증 기준에만 부합하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인증을 받은 수직보호망의 폭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강풍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 깽폰 케이지의 수직재 간격에 맞게 분할 설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외에 민원 예방을 위해 예를 들어 소음 방지 판넬 같은 추가적인 시설물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 건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고소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깽폰 설치 전에 지상에서 모두 조립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으면 설치 단계로 넘어갑니다. 설치 전에 해당 작업팀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 사실 안전교육은 모든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교육 주체는 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감독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호법 상으로서도 실제 관리감독자가 특별안전교육의 교육 주체라는 점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하여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2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깽폰 작업 관련 위험 포인트, 작업계획서 내용, 주지, 깽폰 관련 재해 사례 등을 적절하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적정한 교환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보통 많은데,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경우 모국어 자료, 무엇보다 안전인식 개선과 태도 중심 교육으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설치 시 안전점검 포인트입니다. 먼저 작업 전에 TBM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양중연구 점검, 특히 계획서 사항에 검토된 양중연구와 실제 사용하는 양중연구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호와 연락체계 확인, 특히 신호수분들이 무전기를 휴대했는지, 무전기는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부 통제와 기상 상황들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도 중요한데요. 설치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깽폰 부재 검수에 있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깽폰 부재 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설치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품질관리 측면도 문제지만은 이 보수 보강을 위해 고소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위험 또한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설치 전 반드시 지상에서 깽폰 검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설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깽폼을 타령하고 인양하는 운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작업에 앞서서 깽폼 인양 전에 사전 작업 허가제를 시행하여 작업팀의 불안전한 행동을 감시하고 위험공정이라는 경각심을 현장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깨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허가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현장 실정에 맞게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하시면 됩니다.
앞서 살펴본 재해 사례와 같이 바로 이 인양 작업에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당 사항에 대한 불안전한 행동을 관찰하는 감시인을 상주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콘크리트 타령 강도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보통 시방서에는 5MPa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줄거리 연구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양고리에 거는 후크를 이 슬라브 바닥에서 해체할 수 있는 걸로 사용해서 깽폼 상부에 올라갈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양 중 낙하 위험이 또 있으므로 하부 통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풍 등 기상 사항을 고려하여 타령 및 인양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깽폼 운영 중 안전관리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깽폼을 운영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 작업 발판에 낙하물 위험 자재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자재를 방치하면 낙하물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최소 주 하루 이상 청소를 실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양 작업 종료 후 또 깽폼이 또 이 전도 우려가 있으므로 골조가 형성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벽체랑 거푸지 이제 골조 작업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이 턴버클 등의 고정, 결속을 실시하여 전도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깽폼 케이지 내 안전 시설을 포함한 주요 부재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상 사항 등의 이유로 깽폼 인양 작업이 도중 중단된 경우에는 이 단차 또는 단부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추락 방지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요한 수직보호망 관리입니다. 동절기나 특히 태풍 등으로 인한 강풍 발생 시에는 보시는 사진처럼 수직보호망 파손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 수직보호망 때문에 이 깽폼 부재 자체까지 파손된 사례가 많으므로 기상사항을 수시로 관찰하여 수직보호망에 구멍을 뚫는다는 등 통풍 조치를 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깽폼 지지볼트 또한 앙카볼트, 하부볼트, 지지볼트 또한 반드시 손상 여부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해체 단계입니다. 전체적인 포인트는 이 설치 단계에서 살펴보았던 포인트와 유사합니다. 다만 좀 설치 단계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낙하물 제거입니다. 낙하물, 깽폼 케이지 발판 내 낙하물을 반드시 제거한 후 해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직보호망 해체의 경우에는 이 강풍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깽폼 타령 전 먼저 해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이 발판 상단에서 고소 작업을 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또 수직보호망 낙하 위험이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기상 조건이 양호한 날에 지상에서 해체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깽폼의 경우에는 보통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고철 처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산소 절단을 하여 부재를 잘게 파쇄시킨 후 반출하는 방법을 많이 쓰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 장비를 이용한 반출 방법도 있으니 현장 여건을 검토한 후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보험 특성에 따른 중점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이 점차 초고층화되고 시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시스템 폼 사용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시스템 폼 또한 큰 측면에서 볼 때는 앞서 살펴본 깽폼 작업 안전관리와 비슷하지만 이번 장에서는 깽폼과 비교했을 때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부재 중량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깽폼보다 중량이 압도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크레인 재원에 따라서
한 판에 설치를 다 못하고 이게 분할 설치, 보신 사진처럼 이게 분할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설치 해체기의 수립에 있어서 보다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스템 폼의 하중을 지지하는 바로 슈 앙카 관리입니다. 시스템 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타설 전에 반드시 이 슈 앙카 매립 위치라든지 매립 깊이가 적정한지 사전에 검측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시스템 폼을 인상할 때는 이 슈 앙카의 전단력이 적용합니다. 전단력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 전단력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입니다. 작업 공간이 넓은 만큼 좀 부수적으로 챙겨야 될 시설물이 많습니다. 추락과 낙하재 예방을 좀 중점 목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담부와 계곡의 발생 구간 위주로 폼 특성에 적합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중점관리 포인트로는 이 작업팀에 대한 관리, 깽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작업자가 많기 때문에 작업팀 특성에 맞는 교육과 불안전 행동 관찰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작업 발판 재질이 목재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기 때문에 소화기도 적정 개수에 좀 근로자분들이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폼 인상용 유압기구, 보통 유압으로 인상하는데 이 유압기구에 대한 점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깽폼과 마찬가지로 이 낙하물 제거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부 구간 발생 시 추락 예방 시설 관리 등을 기타 중점 관리 포인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당사 현장 운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안전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재예방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 깽폼 인양고리에 인양용 후크를 체결을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은 이 깽폼 지지용 앙카볼트를 해체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후크를 걸어야 이 앙카볼트 해체를 막아주는 이 철물이 상부로 올라오면서 해체가 가능하다는 의미겠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 깽폼 사단에 추가로 이 브라켓을 제작해서 깽폼에 대한 낙하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한 사례입니다. 작업팀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반드시 적용해야 할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깽폼 내 주요 부재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진과 도면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위와 같이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사진을 찍어 도면화하면 아무래도 보수하는 작업자 입장에서도 쉽게 파손 개수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회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깽폼에 대한 반출 처리 개선 사례입니다. 앞서 해체 단계 안전관리 상황에서 언급했듯이 이 장비를 이용한 반출 사례인데요. 이 작업의 용이성 그리고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작업 공간만 충분하다면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폼 중 RCS 폼 관련 당사 현장 운영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서 시스템 폼 특성에 맞는 작업 허가 절차서를 제정하여 현장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사례입니다. 작업 절차 및 세부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위험사항에 대해 개선한 사례입니다. 아까 좀 전에 잠깐 이제 사진을 잠깐 제가 생략을 했었는데요. 이 동절기에 보면은 이 콘크리트 양생 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RCS 폼 인상 중에 슈 앙카 주변에 균열이 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RCS 폼 인상 전에 반드시 콘크리트 강도를 체크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밟았고,
이 동절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 앙카, 이제 타설 전에 이제 주변에 이 보강근을 배근하여 좀 전단 강도를 증대시켰으며, 추가로 이런 긴급한 조치 상황에 대해서는 하부 서포트를 좀 보강하는 조치를 실시한 사례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봤던 깽폼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폼 내 주요 부재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진과 도면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아무래도 깽폼에 비해 관리해야 할 부재 개수가 깽폼보다 많은 만큼 좀 더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한라는 깽폼, 시스템 폼 관련 중대재해 제로를 반드시 달성하여 최고의 안전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면서 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교육 자료가 현장 실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현장의 무죄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